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연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앞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뒷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앞 사건이 일어나든 앞 사건이 일어나지 않든 뒷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독립이라 한다 그랬었고, 우리가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자, A 교 B의 확률 구하는 방법은 P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한 결과와 같게 되면 독립이다. 그래서 독립을 생각할 때는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독립의 판단은 반드시 이 두 개의 확률,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곱한 게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같으면 독립이고,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자 그랬어. 그래서 독립과 배반의 관계,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요것만 딱 생각하시라 그랬었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독립 시행이라는 거는 동일한 시행을,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할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100번 던진다, 동전 두 개를 50번 던진다, 이렇게 똑같은 시행을 했을 때 그 각각의 시행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일 때 그런 시행을 한꺼번에 통틀어서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49번까지 계속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래. 50번째는 1의 눈일 확률이 더 높거나 그러진 않은 거잖아. 매번 던질 때마다 1의 눈이 앞에 몇 번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계속 6분의 1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시행들, 그래서 이 독립시행은 이 시행이 독립시행이구나를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해. 독립시행 자체가 계산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시행이 독립시행이구나를 빨리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장 큰 특징이 똑같은 시행을 계속 하는 거야.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잖아. 그러면 그냥 100% 이거 독립시행이네. 독립시행은 확률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작은 걸로 예를 들어볼게. 자,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 번만 나올 확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한 번만 나온다는 얘기는 1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1회, 2회, 3회, 4회가 왔을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번도 안 나오면 되고, 아니면 안 나오고 2회에서 나오거나 안 나오고 세 번째 시행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네 가지밖에 없겠지. 그죠?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보면 첫 번째 거는 곱의 법칙을 써야 되겠지. 독립이니까 계속 곱사건 일어나면 계속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6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6분의 5가 이렇게 세 번이 나오겠죠. 1의 눈이 아닌 확률. 그래서 독립시행은 이렇게 써도 되려나? yes or no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않지. 그 사건을 A라고 하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하든지 아니면 A의 여 사건이 발생하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라고. 물론 셋 중 하나가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 사건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이니까 확률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기도 6분의 5,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 또 확률이 똑같겠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져.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 확률, 이게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확률이 구해지겠지. 그래서 앞에 어떤 숫자는 어떤 사건이 몇 회 일어날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확률이 곱해지게 되잖아. 확률이 곱해지게 되구나, 이런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주사위를 4번 던졌는데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대. 그럼 뭐야? 4번 중에서 1의 눈이 선택될 자리를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지수는 우리가 4C1로 보면 되겠고,
사실인데 한 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6분의 1이 나오는 건 한 번밖에 없어. 거기에 6분의 1이 나올 확률은 한 번이 곱해지는 거고, 그 나머지 세 번, 네 번 중에서 한 번을 뺀 나머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그 나머지의 확률, 6건의 확률이 나머지만큼 4 빼기 1만큼 얘가 일어난 거를 제외하고 전체 횟수에서 제외하고 곱해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한번 일반화 시켜볼게요. 자, n회의 독립시행을 할 거야. 독립시행이라고 써주진 않을 건데 독립시행을 캐치를 해야 된다고. n의 독립시행 중 어떤 사건 A가 자,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때 P일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자, 이걸 구해야 돼.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n의 시행을 똑같이 하겠죠. 자, 그때 우리는 바로 독립시행이었구나. 근데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저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뭐 이 사건의 확률이니까 1-P라고 쓸 수 있겠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라고 쓸 건데 우리 편의상 그거를 Q라고 해볼게요. 즉 P 더하기 Q는 1이다 이런 상태야. 이런 관계야. 자, 그러면 일단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이런 동그라미 이런 것들 중에서 저 동그라미가 선택되는 것처럼 n번 중에서 A라는 사건이 R번 선택돼야 돼. A가 발생할 그런 자리들이 있겠지. 시행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경우의 수가 되고, 그럼 이 R번 나와. 뭐가? P가 R번 나오겠지. 그러니까 P는 R제곱만큼 곱해져. 여기서는 6분의 1이 한 번 곱해진 거지. 그 다음 나머지 P가 아닌 1-P인데 그걸 편의상 이렇게 Q라고 쓸게. Q는 N번 중 R번을 제외한 n-r번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독립시행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독립시행을 캐치하면 우린 입에서 그냥 ncr 곱하기 p의 r제곱 q의 n-r제곱으로 구하면 되고, 저 p와 q의 관계는 여 사건의 관계,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q는 1-p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독립시행을 먼저 캐치하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은 어떤 그런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건데 그 n회의 독립시행 중 어떤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으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주사위를 몇 번? 10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3번만 나올 확률을 구해라.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주사위를 10번 던져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네. 뭐 주사위를 처음에 던지나 두 번째 던지나 매번 확률은 똑같겠구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 한다 그랬었지 라고 생각하시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겠지. P에 해당하는 걸. 3의 배수는 3과 6밖에 6분의 1. 3분의 1이 되겠죠. 이게 3번. R이 3이구나. 그럼 이제 바로 쓸 수 있겠지. 답은 10번 중에서 3번 일어나면 돼. 3의 배수가. 그러니까 3분의 1이 세제곱. 3분의 1이 아니었던 나머지 사건이 3분의 2가 7번 일어나면 되는구나. 실제 숫자가 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잘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100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 확률은 계산하기는 어렵겠지. 계산하기는. 그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독립시행은. 자, 다시 한번 독립시행은 먼저 이런 시행이 독립시행이구나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독립시행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방법은 좀 특별하다. 앞에는 그 사건 일어날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해. 매번 확률은 똑같다. P의 R제곱 Q의 n-R제곱 똑같기 때문에 앞에다는 그 발생 횟수 NCR을 곱해서 경우의 수 곱하기 확률로서 구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 독립시행은 그 자체로 확률 구하는 문제는 많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 그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통계로 가게 되면 독립시행에서 이게
이항 분포로 이어집니다. 이항 분포라는 거 이걸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나서 다시 정규 분포라는 걸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 이항 분포에서 이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게 자주 사용이 돼.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봐봐 저기 지금 아까 이항 분포라고 그랬잖아. 독립시행은 이항 분포랑 관련이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NCR, PR 제곱, QMS, R 제곱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항 정리에 A 플러스 B N제곱을 전개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일반항을 썼었지. R은 0부터 N까지 해서 일반항이 뭐였냐면 일반항이 바로 NCR에 A가 N-R 제곱이고 B가 R 제곱 이런 게 있었다고. 자 그래서 여기 뒤쪽에 보는 일반항을 보시면 여기가 뭐 R번이 먼저 앞에 왔을 뿐이지 구조가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독립시행은 이항 정리랑 뭔가 관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